자, 모든 분야 전문가. 네. 조국 장관보다 훨씬 더 많이 내용을 알고 있는. 자, 조국학 박사. 네, 조국학 박사. 제가 잠깐 이제 신상 발언. 오늘 보니까 이제 언론에 제 이름이 또 나왔어요. 범죄 증거가 나왔으니까 빨리 사퇴 요구를 해라. 이러고 이제 저한테 압력을 가하는 그런 기사가 있어요. 하태경 의원은 그렇게 페이스북에 또 썼더라고. 그 9개 중에 나머지 6개는 이제 다 이제 거의 정리가 됐고 3개 남았어요. 3개. 하나는 이 펀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동양대 표창장. 세 번째는 고려대 제출 논문. 이 3가지가 확실한 증거가 나왔다. 그러니까 빨리 사퇴해라 이런 거예요. 근데 제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저는 조국 장관을 뭐 같은 여당이라 옹호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조금 있잖아요. 아, 조금 있어요? 내 마음속에 조금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공적으로는 흔들리지 않고 일단 양쪽 얘기를 들어보자. 그리고 결정하자. 저는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건데 그런 관점에서 제가 양쪽 얘기를 비교해 보니까 3개 다 아직도 결론 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이 3개를 간단하게 봐야 되는데 일단 중요한 게 펀드 문제니까. 근데 우리 총수께서 얘기를 거의 다 해버렸네 보니까. 뭐 거기다 뭘 얘기를 더 하라고 나 부르는 거야 지금. 이제 오촌 조카하고 정 교수는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그림 한 장으로 딱 요약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펀드 문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엊그제 기사가 딱 나와서 15년부터 검은 돈의 흐름이 있었다. 이거는 범죄의 공모에 움직일 수 없는 증거다. 그래서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범죄다. 이렇게 이제 보도가 되기 시작했어요. 정 교수 거다 아마도. 네, 정 교수 것도 아니야. 이 조국 펀드다. 조국이 주범이다. 말하자면. 주범은 조국. 이렇게 나왔어요. 그 이유가 그 뭐 5억이라는 돈이 이제 오간 건데 그거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아, 그거는 뭐 검찰 측 주장인지 모르겠어요. 보이지 않는 손이 있어 지금. 보이지 않는 입이라고 그래야겠네. 보이지 않는 입이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언론들이 쓰고 있어. 이 문제는 코링크 프라이빗 에퀴티라고 하는 이 회사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총수가 말씀하신 거를 핵심만 좀 정리를 해보면 깔끔하게 정리됐네요. 네. 아, 코링크 P라는 회사가 지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서 범죄가 이루어졌다고 이제 주장하잖아요. 2016년 2월 달에 설립이 됩니다. 그런데 이 설립 자본금이 중요하잖아요. 이거 누가 냈냐? 이거를 원래 조범동이 내고 그 돈은 또 조국이 냈어야 원래 검찰 그림엔 딱 맞아요. 그렇죠. 근데 아쉽게도 그게 아니야. 아쉽게도. 누가 냈냐? 익성이 냅니다. 자본금 1억을 냈다는 썰도 있고 8,500을 냈다는 썰도 있어요. 여기 나오는 모든 얘기는 다 언론에 나온 얘기를 제가 종합해서 정리를 한 거예요. 다 조각조각 나왔어. 아까 우리 김총수가 뭐 댓글 4개짜리 기사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중요한 조각조각들이 있는데 이걸 하나로 모아보니까 이렇게 됐다 하고 정리를 한번 하는 건데 자본금 1억 혹은 8,500을 냈습니다. 즉 코링크 P의 실제 주인은 익성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겠죠? 그 다음에 한 달 후에 유상증자를 합니다. 그때 조범동이라고 하는 오촌 조카가 참여를 해요. 유상증자라는 건 뭐냐면 원래 주인이 있는데 그 사업 되네? 나도 좀 껴줘. 나도 좀 분배해줘. 그래 그럼 너 돈 돼. 그 대신 네가 1억 냈다고 1억짜리가 아니고 너는 한 1,000만 원 정도만 내가 쳐줄게. 내가 처음에 이 사업을 구상했잖아. 하고 하는 게 유상증자거든요. 그 유상증자를 했어요. 누구 이름으로 참여를 했냐? 조범동 이 조카의 배우자 이름 이모 씨입니다. 이모 씨 이름으로 들어갑니다. 자, 들어가서 이게 만들어져요. 코링크라는 게. 코링크가 한 일이 3가지입니다. 2016년, 그다음에 17년에 걸쳐서 3개의 펀드를 만들어요. 이 중간에 그린 펀드라고 하나 더 있는데 그거는 없어졌어요. 그래서 실제 유효한 거는 3개인데 레드, 블루, 배터리 이 3개 펀드를 만들어요. 일단 레드 펀드를 처음 만드는데 이 레드 펀드를 만들어서 뭘 했냐면 익성에 투자를 해요. 그리고 그 익성의 자회사가 있죠. IFM이라고. 음극전지 어쩌고 하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다는 IFM이라는 익성 자회사로 투자가 돼요. 그 다음에 블루 펀드라는 걸 만들어요. 블루 펀드라는 걸 만들어서 투자를 하는데 이게 조국 펀드라고 불리는 여기가 조국 펀드. 네, 가족 펀드라고 불리는 블루 펀드가 웰스 CNT라는 데 투자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17년 10월에 배터리 펀드를 만들어서 WFM이라고 하는 회사에 출자를 해요.
자, 이렇게 전체를 놓고 보면 이런 거예요. 익성이라는 회사가 자동차 부품 회사거든요. 상장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회사를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한 거예요. 근데 실패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실패한 회사들이 거의 대다수 하는 시도가 우회 상장이에요. 백도어라고 하는데 이미 상장되어 있는 회사 중에서 자본 잠식이 돼 있는, 그래서 내용이 없는 회사를 매출이 계속 떨어져요. 네. WFM이. 네. 싼 값에 사들여가지고 그 회사랑 합병을 합니다. 그래서 유리한 비율로 합병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 회사가 어떻게 됩니까? 상장 회사가 돼요. 그래서 코스닥, 코스피에서 모금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하려고 레드 펀드, 블루 펀드, 배터리 펀드를 만드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상장 회사가 WFM이에요. 그 WFM은 별로 수익성이 없는 회사인데 산 거예요. 왜? 여기다가 이 진주를 넣어서, 이건 조개 껍데기입니다. 조개 껍데기에다 진주알을 넣어서 진주조개를 만들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 진주는 뭐냐? 익성이에요. WFM, 웰스, 익성, IFM 이걸 다 하나로 묶어가지고 상장이 되는 거예요. 누가? 익성이. 그 과정에 웰스 CNT가 있는데 이거는 그 중간 과정에 그냥 수단으로 사용하고 버릴 건지 아니면 상장에 참여할 건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용도가 있어요. 이 조국 펀드 왜 만들었나 봤더니 레드 펀드를 만들어 갖고 익성에 투자를 합니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 좀 약한 거야. 레드 펀드에 또 돈을 넣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너무 표가 나잖아요. 다른 펀드를 만들어. 그리고 웰스 CNT라는 다른 데 투자를 하는 것처럼 외양은 갖춰요. 근데 그 돈이 어디로 가냐면 13억이 익성 자회사로 갑니다. 13억. 빨간 거 표시 있죠. 조국인의 돈은 여기로 거쳐가지고 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블루 펀드가 23억이거든요. 14억은 조국 일가에서 나온 거예요. 10억은 익성에서 나온 거예요. 익성이 모양을 가지고 돈을 넣었는데 이 돈이 누구 돈이에요? 자기 돈이잖아요. 회수하기 위해서 저 빨간 줄 한번 따라가 보세요. 쭉 가면 어디로 가면 명동 사채시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대로 익성 이 회장한테 꽂힙니다. 그러니까 돈을 넣었는데 일단 이 모양을 갖추고 다시 회수합니다. 요 행위 때문에 오천 조카가 감옥 가는 거예요. 네, 자, 그럼 보세요. 블루펀드에 23억이 꽂혔는데 13억은 익성 자회사를 IFM으로 가고. 왜 23억이냐? 여기 13억하고 여기 10억. 네. 13억. 네. 13억은 조국 펀드로 꽂힌 거예요. 10억은 익성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23억이라는 규모는 만들었는데 그중에서 익성에서 온 10억은 그대로 자기가 뺏어간 거예요. 빼간 거예요. 그리고 조국 일가에서 받은 13억만 IFM에다 꽂은 겁니다. 그러면 조국민의 입장에서 보자면 블루펀드는 웰스 CNT에 투자했는데 웰스 CNT가 돈을 잘 벌어야 되잖아. 돈이 여기 쓰여야 돼요. 이 돈은 여기 남지 않고 다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이 10억은 일종의 가장납입 같은 거죠. 돈을 넣은 척 하였으나 형식적으로 실제 돈은 다 빠져나갔어요. 여기 남는 돈이 없는 거야.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 IFM이라고 하는 익성 자회사 13억 투자한 거는 우리 회사에다 갖고 있으면 이게 수익률이 높지 않으니 더 좋은 투자처가 있으니 또 투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지도 않은 게 네. 녹취록에 보면 웰스 CNT도 돈이 없어요. 네. 자기들도 돈이 없는데 23억이 들어왔는데 날아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것도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일단 13억은 그렇다고 치자고요. 문제는 이 10억이에요. 자, 10억이 블루펀드가 웰스한테 투자한 거 아닙니까? 근데 투자한 10억이 횡령이 돼갖고 개인한테 꽂혀요. 그러면 이 10억은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블루펀드 입장에서는 엄청난 손실 아닙니까? 자기 돈 10억을 뺏긴 거 아닙니까? 배임을 당한 거죠. 배임을. 자,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블루펀드 주인이 다시 이걸 회수하면 뺏긴 게 아니죠. 근데 블루펀드의 주인은 두 명이에요. 조국과 익성입니다. 익성은 10억을 받았으니까 사실상 뺏긴 게 아니야. 그러면 조국은 뭡니까? 이거 완전히 사기당한 거예요. 이 피해자인 거야. 검찰이 밝힐 건 이겁니다. 사채시장 가서 10억. 그러니까 검찰이 상당히 흥분했을 거예요. 야, 사채시장에 10억 환전했다? 이 돈이 어디 갔나? 만약에 조국한테 갔다? 이거는 빼박이다. 아마 이런 이제 그림을 그렸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해합니다. 뭐 수사관 입장에서 보면 그럴 수 있다고 보고 의심할 수 있죠. 근데 10억이 익성을 다 간 게 확인됐다면 조국은 피해자의 가능성이 90%로 육박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신중하게 얘기하는데 심증으로 보면 거의 피해자라고 봐야 됩니다. 왜? 뭐를 밝혀야 되냐면 블루펀드 두 주인, 조국 이 가족과 익성 이 두 사람 간에 서로 보이지 않는
뭔가 있어야 돼요. 이 그림파에서 다 이해되려면 두 사람이 공모하면 조국 할 수 있어요. 검찰이 이걸 밝히면 이건 끝이다. 자, 조국 부인과 익성과 공모가 있어 저 10억이 배분이 됐다면, 왜냐하면 블루펀드 주인이 2명이잖아요. 서로 간에 14억, 10억이니까 그 비율에 따라서 배분이 돼야 돼요. 이 공모 관계면. 저 10억 배분이 됐다면 이거는 뭐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죠. 그러면 이제 장관 그만둬야 됩니다. 그러면 조국은 사기꾼이에요. 저게 핵심이에요. 투자꾼이에요. 딴 거 다 치우고 저 10억이 어떻게 됐는지, 저 10억이 그냥 익성이 조범동 시켜서 가져간 거예요. 그러면 조국 일가는 피해자예요. 그러니까 간단한 겁니다. 공범이냐 피해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저 문제가 핵심이에요. 저 10억의 행방과 관련해서 조국 부인과 익성과 10억을 나누기로 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수사가 돼서 나오면 저도 이제 만세 부르고 조국 사퇴 요구할게 그냥. 그렇지 않으면 하태경 이제 아무리 얘기해봐야 증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횡령한 돈이 가는 곳이 주인이에요. 이거 돈 나눠 먹어야지 공범이지. 예. 주인이고. 그래서 이 펀드 전체는 저렇게 된 거, 코링크를 만들어서 레드 펀드, 블루 펀드, 배터리 펀드를 만들어서 다 익성으로 모이게 만들어 돈이. 그럼 익성하고 WFM에 합병할 때 더 많은 지분을 갖게 되잖아요. 이 지분율의 수혜자도 익성해. 저 검은 돈의 10억의 수혜자도 익성해요. 초기에 자본금 된 것도 익성해요. 그러면 이 코링크 그림의 주인은 누굽니까? 익성 관계자가 보면 이거 소송할지 모르니까 일단 합리적 의심이 든다. 익성이라고. 네. 코링크 피의와 관련된 이 돈의 흐름은 익성을 중심으로 움직였다라고 하는 게 보도에 나온 내용을 다 종합한 거예요. 근데 이제 검찰은 어디를 보고 있느냐. 검찰은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검찰은 어디를 보고 있냐면 그 5억을 빌렸다 2015년에. 그 중에 일부가 여기 3월 달에 유상증자에 쓰인 거 아니냐. 그 돈을 빌려준 사람이 정영심 교수니까 정영심 교수 거다. 라고 의심하는 거예요. 네. 저는 이제 최근까지 몰랐어요. 처음에 검찰이 시작할 때 30곳을 압수수색을 했죠. 청문회 당일날 기소를 했죠. 누가 봐도 무리 아닙니까?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최근에 이제 이 상황을 보면서 이해한 게 내사 딱 해보고 2015년에 5억이 이 코링크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가족 사기다를 생각한 거예요. 검찰은 이렇게 믿고 자, 이 5억의 돈의 흐름 이거는 초기 주도자는 조국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조국이네. 네. 그래서 이 확신이 딱 서니까 이거는 나라를 위해서 이거는 수사해야 된다. 30곳 압수수색한 자. 저는 그래서 이해를 하게 됐어. 검찰에 대해서. 아, 그래서 무리를 했구나. 이제 거기까지는 이해를 하고 넘어가자고요. 일단 너무 의심을 많이 하면 힘들어. 근데 이 5억이요. 돈이 넘어갔는데 조범동 배우자한테 5억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조카 며느리죠. 증자에 참여를 해요. 이 5억을 빌려주고 2018년에 5억을 그대로 상환을 받아요. 그 통장 계좌로. 만약에 이번 사건이 일어나서 갑자기 한 달 전에 상환했다. 청문회 가기 전에. 그러면 이게 의심이 좀 되죠. 1년 전에 상환을 해요. 이건 뭐냐? 그리고 이자도 고금리에요. 내가 들어보니까. 약정서가 다 압수수색 돼 있으니까. 그러면 이거는 정상적인 차용 관계다라고 하는 게 서류상으로는 나오잖아요. 이게 자신 있게 빌려온 거예요. 조카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죠. 당숙에게. 그 15년도만 해도 조카가 투자 쪽에 이제 어떤 그 프로니까 돈을 빌려줘도 되겠다고 이제 이 부부가 믿었을 수가 있어요. 이 금전 흐름만 보면 딱 떨어집니다. 차용증 있죠. 계좌에서 계좌로 갔다가 또 전혀 관계없이 적절한 시점에 상환이 됩니다. 이걸 뒤집으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정경진 교수가 이 조범동이라는 조카하고 코링크 관련된 공모를 하는 정황이 나와야 돼요. 그렇죠. 뭐 문서를 주고받았다든가 지시를 회의를 했다든가. 했다든가 네. 회사 회의에 참여해서 직원들하고 같이 뭘 했다든가. 제일 결정적인 거는 회사를 설립할 때 원주인이 있잖아요. 둘째 주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둘째 주인으로 들어가려면 원주인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이런 관계가 공모 관계로 성립이 돼야 돼요. 정 교수가 오촌 조카를 시켜가지고 내 돈인데 넣어라. 네 가족 이름으로. 그런데 저쪽은 주식은 익성인데요. 그럼 익성하고 딜을 하자. 이게 나와야 되지. 이게. 그래서 저는 그건 없어요. 아무것도. 2015년도에는 누구도 범죄를 하려고 투자를 안 합니다. 그래서 숨어서 하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저는. 이 협의를. 이 회사를 만들고, 좋은 투자 하더니 같이 해보자
와서 밥도 먹었을 거고 의기투합하니까 식사 대접도 했을 거고 여러 가지가 관계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검찰이 의심하는 거를 입증을 하려면 이 정경심 교수와 조범동, 익성과 초기에 이 코링커피 전체의 개요를 함께 협의했던 과정을 그거를 증거를 확보해내면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 아주 결정적인 스모킹 거는 이거예요. 저 10억이에요, 10억. 저 10억을 나눠 가져야 됩니다. 안 그러면 피해자가 되는 케이스가 돼요. 5억을 통해서 공모했다는 관계가 안 나온다면 이 검찰의 의심, 이 30곳을 압수수색하고 청문회 날 기소하고 이렇게 적극적인 검찰의 의혹, 이 출발점을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범동 수사를 하다 보면 진술이 나올 거라고 봐야죠. 너 뒤에 누구냐? 익성입니다. 조국입니다. 이 A, B 나올 거 아닙니까? 아니면 둘 다 답니다. 이 진술이 나올 거고 그 진술에 따르는 증거가 있을 겁니다. 자, 저는 이거를 빨리 대통령한테 보고하면 돼요. 조선일보에 주지 말고 이렇게 증거가 나왔습니다. 조국 장관 사퇴하든지 파면하든지 결단을 내리셔야 됩니다.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안 돼. 그럴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두 번째, 이게 안 나오잖아요. 저 10억과 관련된 게 안 나오죠. 저 5억이 단순 차용이죠. 그러면 이건 빨리 털어야 됩니다. 저렇게 핵심적인 이슈들에서 증거가 안 나오는데 그냥 어렴풋한 정황 증거를 여러 개 묶어갖고 계속 뭐 추궁하고 그러면 이건 조국을 잡는 게 아니라 문재인을 잡는 거예요. 지지율 떨어지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한미 정상회담에 유엔 연설에 남북관계 있죠. 정기국회 예산이 있죠. 이 수많은 일들을 이 하나 때문에 아무것도 진도를 못 나가거나 나설 수가 없어요. 지금 한일 문제도 있잖아요. 아니 이 문제 하나 가지고 그렇게 가면 안 되죠. 국가적으로. 남은 거 기소된 건 어쩔 수 없고 재판 가야 돼요. 기소됐는데 어떻게. 뭐 동양대 표창장 이거는 법원 가서 그냥 유무죄 판단하면 됩니다. 지금은 팽팽한 이 양립 상황이에요. 양립 상황은 다스베이다하고 뉴스공장에서만 그런 거고요. 그 언론과 이 다스베이다가 이렇게 양립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팽팽한 거예요, 지금. 아, 이게 다스베이다를 띄우면 박수가 나오는구나,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 펀드 문제에 관해서는 검찰이 의심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적극적인 수사를 하는 것까지는 그래, 이해하기로 하자.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는 빨리 정리를 해야지 나올 때까지 끌고 가겠다. 이건 안 됩니다. 자, 이거는 단순히 조국 문제가 아니에요. 또 한 가지 여기 빠져있는 대목이 뭐냐면 여기는 한 발이 아니라 두세 발 더 들어가야 되는데 요 유상증자 요 라인 선상 유상증자 포링크에 천암이 들어갑니다. 0.99% 지분을 갖게 되는 천암이 들어가는데 그게 5억이에요. 2억은 자기 돈이고 3억은 누나한테 빌렸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알려지지 않은 사실은 그 5억을 애초에는 빌려달라고 했대요. 오촌 조카 쪽에서. 그런데 또 이게 골 때리는 게 좀 더 들여다보면 200배수로 들어와요. 10,000원짜리 주식을 200만 원에 샀다는 거예요. 이게 검찰의 포링크 정교수 실소유설 가설과 박치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누나잖아요. 회사 주인이. 누나가 남동생한테 10,000원짜리를 200만 원에 팔았다는 얘기예요. 누나하고 남동생하고 완전히 원수지간인 거죠. 그렇죠. 원수지간 정통한 사기를 쳐버린 걸 빡! 둘 사이는 아주 좋은 걸로 알려져 있어요. 실제로는. 실제하고 해설이 안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게다가 그 돈은 정 교수가 빌려준 거잖아요. 자기 돈을 넣어서 200분의 1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걸 설명하려면 정 교수께 아니어야 하고 그 과정을 정 교수가 몰라야 돼요. 그리고 돈이 들어왔지만 그거의 영향력을 최소로 줄이려고 하는 다른 힘이 있어야 돼요. 회사의 지배권에는 영향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 조국인에는 코링크의 영향력이 매우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 돈이 들어갔는데 야 200분의 1이야. 실소유설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보지 않고 여기에 남동생이 들어가 있다는 대목만 주목하고 그리고 특수부를 하는 건 수술을 잘하는 데거든요. 자신들의 그림이 원래 있어요. 그 그림에 맞는 걸 딱딱 놓고 안 맞는 건 쭉쭉 자르는데 아주 탁월하거든요. 제가 걱정하는 건 그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 회사 설립에 출자까지 해서 운영도 장악하고 펀드도 그렇죠. 장악해서 이 자본시장법 위반. 그래서 여기도 주인, 여기도 주인. 그렇죠. 김총수 말씀대로 이 조카가 돈을 빌려달라고 그래서 5억을 빌려줬는데 이거를 유상증자로 처리해서 0.99% 이게 뭐야? 그래서 다시 상환을 했어요, 그거를. 네. 그래서 이건 다 끝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처남도 검찰 수사를 받았다고 그러는데 피의자가 아니에요. 그냥 참고인을 부르고 그냥 딱 깨끗하게 진술 받고 끝나버렸어요. 남동생이 정경심 교수에게 그 돈 코링크 거기에 유상증자에 쓰였다는데 이런 말을 하고 정 교수가 여기에 지배자가 아니어도 들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걸 나중에 물어볼 수도 있어요. 자기 자산 관리했던 사람은 코링크가 뭐예요? 예를 들면 그런 것들만 모으잖아요. 코링크를 미리 알고 있었어. 누군가 이야기를 하였어. 그리고 처남이 들어갔어. 필요한 사실을 잘라서 조합하면 그리고 WFM에서 돈을 받았어. 그거를 정황으로 만드는데 대한민국 최고의 기술자가 특수부인 거예요.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 너무 멀리 왔거든요. 특수부라는 건 그림부터 그리고 시작해요, 원래. 그 그림에 맞는 정황들을 모으기 시작하고, 안 맞는 것도 막 나오긴 하지만, 맞는 것만 막 집어넣어야지. 달려서 여기까지 와버렸어요.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결정적인 게 안 나와. 그럼 딱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을까? 이제 거의 막바지에 왔다고 보고 이제 결론을 내려야 될 시점이 이제 오고 있어요, 지금. 나오면 나오는 대로 대통령한테 보고해서 뭐 결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게 안 나올 때, 이게 안 나오면 이건 털어야 됩니다. 근데 사만으로 갈 경우, 안 나오는데 이런저런 거를 이제 의심되는 걸 엮어가지고 계속 기소 관계를 유지하려고 의도하는 거.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을 모든 야당이 공격하게 만드는 재료가 돼요, 이거는. 사실대로 가자. 나오면 나오는 대로, 안 나오면 안 나오는 대로. 안 나왔는데 막 질질 끌고 가지 말자.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이고, 이 펀드 문제는 지금 방송에서는 조국이 주범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오늘 얘가 설명드렸듯이 이쪽 얘기도 들어보면 어때요? 확실한 게 아무것도 없어, 지금. 이게 전체까지의 잠정 결론이에요. 그 다음에 짧게 이 두 가지 그냥 얘기하고 들어갈게요. 짧게. 동양대 표창장 문제 가지고 또 완전히 도배가 됐어요. 공소장 변경까지 해가지고 처음에는 공모했다고 나왔는데 이제 정경심 혼자서 몰래 포토샵을 해가지고 출력을 해서 직인까지 만들었다. 아들 거를 해서 만들었다. 아, 이건 증거가 나왔구나. 이건 끝났다. 그래갖고 저한테 사과하라고 그런 거야, 지금. 이것도 양쪽 얘기 좀 들어봐야 돼. 그런데 왜 그랬을까? 왜가 있잖아요. 왜, 어떻게, 무엇을.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어야 돼요. 검찰의 이유는 이겁니다. 서울대 의전원에 이거를 넣어서 입학에 도움을 받기 위해 의전원에 내야 되는데 봉사활동을 안 했고 그래서 사문서 위조를 했다. 이게 이제 검찰의 기본 주장입니다. 제 주장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이제 다른 쪽 취재를 한 건 이겁니다. 정경심 교수는 실제로 그때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실제 이거는 증언을 여러 사람이 하고 있어요. 특히 그 매점의 주인이 이 최성해 총장의 인척이에요. 내가 그 정 교수 딸 봤어. 이렇게 증언을 이미 했어요. 그리고 강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봉사활동을 하는 걸 보고 기특해가지고 표창을 제안한 거예요. 근데 검찰은 이걸 공범으로 봐요. 근데 하여간 그렇다고 치고 자, 그래서 이 정 교수는 뭐냐면 자기가 최성해 총장한테 전화로 우리 딸이 봉사활동을 했는데 이런 표창장 하나 주시면 어떨까요? 결재를 요청을 한 거예요. 그때만 해도 이 최 총장이 며느리를 삼림 아니하는 때라 아이고 당연히 줘야지 그래 줍시다 하고 했다는 거야. 그게 이제 이 사람의 증언인데 이거는 문서로는 안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 교수는 억울하다는 겁니다. 나는 확실하게 총장한테 허락을 받았다. 그리고 이 이제 정 교수가 총장님 허락을 받았으니 표창장 하나 만들어 와라. 요까지가 정 교수 주장이에요. 아, 이것도 일리가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증이 있는데 조그마한 초등학교 행사에도 17장이 나간다. 이 총장 표창장이. 받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정 교수하고 총장하고 사이가 좋아서 당연히 봉사활동을 했으면 표창장 받는 거는 일도 아니었는데 뭐하러 그걸 위조하겠느냐. 그거는 맥락이 성립이 안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정 교수가 그냥 워드 정도 하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불가능한데 검찰은 그걸 가능하다고 본 게 저는 영화 기생충의 후유증 같아. 기생충에 나오거든 그게. 이것 때문에 서울대 의전 합격할 것도 아니고 표창장 하나 만들기 위해서 위조 지폐 만드는 수준의 위조를 한다. 전문가를 아마 동원했을 텐데 저는 이 맥락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 박지원 의원의
그 사진을 보면 정말 도장처럼 보이잖아요. 애초에 컴퓨터 파일로 된 직인 파일이라는 건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는. 인주처럼 보이는 거니까. 그냥 스캔해가지고 뜩 얹으면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게. 그 직인이 위에는 좀 진합니다. 아래는 좀 흐려요. 보통 직인 찍을 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손으로 찍었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를 스캔을 떠서 요거만 오류하고 포토샵을 붙인 거예요. 그래야 성립이 되거든. 고난도에다가 일반 칼라 프린터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 포토샵 기술도 대단한 근데 대전제가 있잖아, 이런 일을 할. 위조는 구할 수 없는 걸 하는 겁니다. 대전제는. 지금 정 교수의 주장 중에 본인이 전화해가지고 표창장 달라고 했는데 본인의 주장은 그래, 당연하지. 뭐라고 봉사상 추진해. 했다는 주장인데 그 주장은 대단히 일리가 있어요. 그때는 사이도 좋았고 딸도 이뻐했고 딸 사진도 들고 다녔고 그 외에 내가 밝힐 수 없는 여러 가지가 있어. 들으면 지저분해. 이 가설이 성립하려면 자연스럽게 주는 게 당연하고 그러면 이런 노력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구할 수 없는 걸 해야 되는데 구할 수 있잖아. 이게 성립되려면 전화를 했어. 총장님 딸 고생했는데 보셨잖아요. 봉사상 하나 줍시다. 그랬더니 당신 딸에게만은 안 돼. 봉사상이라니. 네,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위조의 동기는 최 총장의 거절입니다. 근데 최 총장은 아예 요청 자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억을 못 할 수가 없대요, 또. 네, 그러니까 그거는 그거는 뭐 어떻게 제가 뭐 뇌까지 들어가 볼 수는 없고. 그러니까 그래서 아직도 이 정경 교수의 주장이 상당히 개연성이 있어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허락을 받았어요. 근데 안에 있는 직인 파일 여러 가지를 조합해서 직원들이 그렇게 만드는 방식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이것도 역시 위조는 아니에요. 그냥 딱 파일이 있었다만 가지고는 직접 증거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동양대에서 다른 컴퓨터에도 이 직인 파일이나 표창장 관련된 파일들이 있다고 제가 어디서 봤거든요. 그것과 관련된 증언들이 있으면 이 쟁점을 좀 정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방송 들으시는 분 중에 이런 이미지 파일들을 조합해서 뭘 만든다. 이런 걸 한 분이 있으면 여기 저 뉴스공장에 여기는 다스베이다구나. 김종민 의원한테 이걸 연락을 좀 하시든가 아니면 저한테 좀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1분. 30분째 마지막으로. 논문 고려대에서 이게 논문을 제출받았. 그것도 제가 봤어요. 근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논문이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 관계자의 입장이 있고 사정관은 그 논문이 그 영향을 안 미쳤다 이렇게 엇갈려요. 또 하나는 이게 그 목록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런데 이 당사자는 그 목록을 다 제출한 게 아니래, 서류를. 그 목록이 있는데 그 목록 중에 제출한 서류도 있고 제출 안 한 서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아시고 약간 좀 기다려 달라. 셋 중에 어느 것도 사실관계로 입증돼서 이런 게 하나도 없어 아직.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